사실 이 포용의 과제는 난이도가 특히 난도와 관련해서 그렇게 높은 난도는 아닙니다. 방금 여러분들 말씀하셨던 것, 어렵지 않은 과제다. 어려운 과제라고 본다면 김건희 특검법입니다. 민주당에서 28일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한 장관은 앞서서 법 앞에 누구도 예외는 없다라며 김건희 특검법 못 받을 이유 없다라고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점, 그리고 몇 가지 조항이 독소 조항이다라고 한 장관은 발표한 바 있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 직후 특검법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죠. 야당이 그걸 받아들일 가능성도 낮아요. 하지만 없다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임무를 시작할 때 가장 처음으로 들이닥칠 것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수용 여부일 것이라는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 직후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할 가능성, 역지향할 가능성이 현재로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가 이에 대해서 총선 직후 특검은 나 안 받아들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조건부로 수용한다고 했는데 누가? 김건희 특검법을 조건부로 총선 이후에 수사할 경우 따로 행동 따로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총선 후에 할 생각이었으면 총선 한참 전에 했었으면 되지 않나요? 결국은 시간을 때우고 지금 현재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정대로 28일 특검법 처리하는 걸까요? 이재명 대표가 말 따로 행동 따로다라며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판했습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 그러면서 위기 모명용 꼼수다라며 총선 직후 김건희 특검법 여부에 대해서 거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야 두 분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원칙과 상식의 원칙을 담당하고 있는 김종민 의원님,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에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정말로 파헤쳐보고 싶은 의도의 순수성이 있다면 총선 끝나고 해도 되는 건 아니냐라는 입장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 조금 전에 거부했고요. 저게 이제 민주당에서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참 난처할 거다. 이거를 받으면 총선에 악재가 될 거고, 안 받아도 악재가 될 거고, 거부권 행사에도 그렇게 봤는데, 저는 꼭 그렇게 이 문제가 복잡한 문제는 아닐 것 같은 게 수용할 거냐 거부할 거냐 이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조건부 수용이 있는 거예요. 네. 그 조건부 수용이라는 게 이제 지금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지금 한동훈 장관 얘기했던 뭐 독소 조항이 있다. 그래서 독소 조항을 바꾸면 받겠다. 아니면 이거는 정치적으로 선거에 악용되면 안 되니까 선거 이후에 하긴 하겠다. 이렇게 되면 국민 여론이 어떻게 될까? 그건 조금 두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그렇게 뭐 전국을 좌우하는 무슨 폭탄 같은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예. 이 조건부 수용 논쟁으로 가면서 이게 뭐 누구 잘잘못을 확실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이런 문제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김종민 의원님의 예측이었습니다. 박정호 의원님. 전 스스로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말 따로 행동 따로가 이재명 대표의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들으면서 이게 우리 당을 갖고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당신 얘기를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혼란스러웠었는데, 말 따로 행동 따로가 누구냐? 그게 사실은 이재명 대표잖아요. 무슨 뭐 존경한다더니 존경한다고 하니까 진짜냐, 아니면 무슨 뭐 불체포 특권 뭐 포기한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바뀌는 거고 뭐 그동안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그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목적이 뭐냐를 분명히 하면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이 덫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봐요. 이재명 대표 지금 굉장히 많은 재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과연 그럼 그게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지느냐, 뭐 이런 모습들이 이제 엉켜갈 텐데, 네. 그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정말 도이치모터스 문제, 주가 조작에 관한 문제를 찾아가는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밟을 것이냐, 아니면 총선을 앞두고 이것을 총선용
전략적 도구로 쓸 건가 이 목적을 분명히 보여주면 돼요. 보여주면 국민들이 그걸 갖고 판단하실 거라 보거든요. 총성용 특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럼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못 받아요라고 한다는 거는 그 총선 앞두고 다른 거 다 묻어두고 이 특검 가지고 매일매일 브리핑하면서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런저런 가짜뉴스 다 섞어가지고 과거 10년 그다음에 범주 자체도 굉장히 넓게 해서 모든 걸 다 뒤집어 해치겠다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국민들 막 혼란하게 만들고 선거하겠다는 건데 정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진실이 뭐고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과연 얼마만큼 연루됐는지를 알고 싶다면 저는 한동훈 전 장관이 얘기하는 것처럼 저런 방법도 민주당이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이게 돌고 돌아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 얘기들이 또 본인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거라고 봅니다. 이게 그렇게 크게 총선판을 흔들 이슈는 아닐 것이다. 김종민 의원의 분석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했었죠. 윤 대통령과 나는 서로 다른 것을 같아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고 살아왔다. 국민의힘에서도 두 사람 맹종관계 아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서로 다른 것을 같아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고 살아왔다. 한 장관이, 한 비대위원장이 생각할 때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긴 거고 라는 걸 말하고 서로 인정하는 사이다. 라는 거군요. 어쨌든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과의 당정 관계의 변화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시사를 했습니다.